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책이 많은데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경매 사도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요런 얘기들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재개발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어차피 나중에 새 아파트 되는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서울, 용산, 성수, 한남, 흑석 이런 뉴스들을 보면 재개발은 뭐 거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경매로 또 재개발 물건들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거 기회 아니야? 남들보다 싸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재개발 투자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는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는 조금 보류를 하시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오늘 영상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말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심시키는. 낡은 빌라는 새 아파트가 될 것 같고, 허름한 골목은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것 같고,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을 이야기 들었을 때. 근데 경매에서는 이 미래 그림을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격이 지금 싼가? 경매의 본질은 호재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현재 사는 것과 동시에 수익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재개발 경매 같은 경우는 이 단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경쟁자도 많고 싸게 사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개발은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품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재개발은 아직 완성 전이니까 싸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투자 카페 이런 데서도 많이 돌죠. 찌라시처럼.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랑 호재 이런 것들이 많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회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수요가 붙어요.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붙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붙겠죠. 뭐 누가 붙었을까요? 이제 투자자 붙고, 그리고 조합원 지위 매수자 붙고, 실거주 기대 수요 붙고, 심지어 단타 매수자까지 막 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덕지덕지 붙으면 경매는 경쟁자가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면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낙찰가율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경매니까 무조건 싸겠지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 매매와는 차이가 없고, 또 일반 매매보다는 혹은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죠. 사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재개발 관련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현실입니다. 재개발은 이제 새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공사비가 인상이 됐고, 자재비도 상승을 했고, 시공사도 변경이 되고 있고, 설계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공사비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막 3배, 4배 막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어떤 문제들이나 사람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겪으면 산재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막 2-3년 동안 공사가 보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게 조합에 반영이 되면 추가 분담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로 비싸게 들어가서 추가 분담금까지 많이 나오면 새 아파트 받았다라는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수익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바뀌었을 때 얘기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냥 내 돈이 계속 묶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자만 내고.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간이라는 비용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뭐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구조가 아니라 뭐 5년, 7년, 10년 그동안 제출 이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유세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회비용이 거기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막 10년 그 썩은 빌라, 그리고 막 재개발 된다, 호재 된다 라고 해서 전세가도 안 맞춰주는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열심히 단기 매도를 해서 열심히 현금성 좋은 것들을 해서 시드를 충분히 내려가고 더 안전한 물건들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좀 쫓다가 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고, 저는 가장 큰 손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회비용이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거의 100% 레버리지 쓸 거예요. 지금 자금이 묶인 이 상황에서 시장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진짜 위기예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호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악재로 바뀌는 겁니다. 악재로 바뀌면 이 물건을 누가 사줄까요? 좋은 물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함에도 정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재개발이잖아요. 이 말에는 저는 숫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는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수익 구조 계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한 기대와 확신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 지금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샀는지,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포함해서 최종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새 아파트 완공 시에는 예상 시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5년을 묶여도 10년이 묶여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질문은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멈칫거리면 안 돼요. 다 통과를 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나요?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묻고 답하는 거.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어떤 눈앞에 보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만 쫓다가 큰 리스크를 겪고 큰 손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똥이 뭐 된장인지 아냐, 먹어봐야 된장인지 똥인지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을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대부분 정말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경매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저도 100%다 이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경매로서. 자, 그러면 너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걸까? 아닙니다. 저는 조건이 맞으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입지가 명확하거나, 그리고 낙찰자의 현재 시세 대비 충분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거나, 그리고 추가 분담금 계산이 완료가 됐거나, 그리고 장기 보유 자금 여력이 있거나. 근데 이거 갖춰주면 이거 할까요? 이렇게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막 호재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몇십억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들은 미래 가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확실하지 않은 뭐 지방에 재개발이 된다, 지방에 어떤 호재가 있다. 지금 서울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도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지방이 지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경매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니까, 오래됐으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고, 투기보다는 베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박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은 더 조심해야 돼요. 서울 일부 지역은 지금 과열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고 경매 경쟁자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재개발은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거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순간 가격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경매는 남들이 진짜 무관심할 때, 가격이 막 흔들릴 때 기회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비싸게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호재를 믿고 가격을 무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의 본질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싸게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경매의 본질은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싸게 사는 거예요. 재개발이라는 단어에 기대서 가격을 흔들리기에 내가 높게 사는 순간 이 기회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리스크입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그냥 일반 리스크보다 그냥 진짜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했다, 그냥 싸게 내놓고 손실을 확정 짓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못 사면 진짜 많이 묶여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진짜 여유 있으신 분들만 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막 신혼부부들 재개발, 재건축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몸테크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몸테크 하시는 분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그리고 꼭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경매나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유행일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뭐 될까?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진짜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일까? 진짜 뭐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내가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책이 많은데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황금등 좋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황금성 좋은 것들, 그리고 경매를 꾸준히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실 테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보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설날도 끝났고 계속 한번 부지런히 영상 올리면서 여러분들이랑 경매 이야기 계속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상 계속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